들어보세요. 고서에 보면 한대 이전에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첨부해서 쓴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대 이후에 문장 패턴이 이렇게 해서 이 해석을 가지고 쓴 글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이전에 한대 이전에 이 글자가 생긴 게 9,300년 전이니까 그 전에 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00년 동안에 쓰진 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책들이 간간히 발견이 돼요. 그런데 다수의 책들이 지금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된 책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돼요. 읽는 방법도 틀리고, 읽는 방법은 글자 음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글자를 왜 만드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걸 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의 문화가 말이에요. 한 곳에서 나왔어요. 이 세상의 문화는 한 곳에 딱 한 곳에서 나왔어요. 그게 천부입니다. 그 천부를 사고 있는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부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부의 영역을 호라고 합니다. 호라고 해요. 그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 울타리를 호라고 해요. 여기를 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글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석이.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글자들이 많이 있죠. 이게 들어가는 글자 많이 있잖아요. 이제 호라고 하는데, 호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 천부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앞으로 이제 교재를 대학과 중용과 명심보감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하인 말이죠. 혹시 들어보세요. 무협지도 준비했잖아요. 이게 불길이 달릴 주자죠. 불길이 달리는 것처럼 마가 들어오는 게 주하인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단계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마 단계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천부의 학을 가르친다는 게 참 어떤 괴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역경을 공부를 하면서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미쳐버리고 뭔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이제 또라이가 돼버리면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 근데 그런 게 두려워서 내가 대학문호 명심보감을 택한 거예요. 대학은 입도지서라고 합니다. 대학은 도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 주의가 한 말이에요. 주자라는 사람이 한 말. 입도지서라고 해요. 왜 그거냐면은 대학을 가르쳐 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대학을 가르쳐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늘 밭천거리 걱정하고 그 정말 살림살이 걱정하고 생계 걱정하던 사람이 생각의 폭이 확 커져서 나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학이 아주 적은 양이지만 대학은 중요한 책입니다. 도에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중용은 아주 깊은 심오한 철학서예요. 중용을 이해하게 되면 역경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중용은 또 이제 한대 이전에 자사가 쓴 책이라고 하거든요. 자사가 쓴 책이라고 하는데 자사는 공자의 손자입니다. 근데 그 또한 황당하다는 이야기가 자사가 쓴 책이면은 자기 아버지인 자기 할아버지인 공자를 공부라고 안 하죠. 부라고 안 하죠. 그죠? 자사가 하는 거니까. 그것도 누군가 왜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할아버지 호를 자기 손자가 마음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요. 중용으로 공부를 해보면. 근데 그것도 왜곡된 거죠. 그 책도 내가 의심을 했던 게 그겁니다. 이거는 중국의 학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중용어다. 천부의 학문일 거다.
근데 이제 첨부의 학문이 맞다라는 게 얘하고 맞아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중용하고 역경하고. 그리고 명심보감은 왜 택했느냐 하면은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요. 좀 많아. 명심보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 첨부의 학문을 모르고 첨부의 학문을 이야기할 수 없죠. 선비가 뭔지를 모르고 선비를 이야기할 수 없고 도가 뭔지 모르고 도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을 모르고 또는 도가의 학문, 무가의 학문을 모르고 불가의 학문을 모르고서야 우리가 그들 학문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보감은 짧은 단문대로 되어 있지만 다양한 학문들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근데 대학 중용을 공부를 하면서 명심보감을 하게 되면 보는 눈이 틀려지죠. 그럼 육가의 입장에서 그 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견문이 넓어지게 되고 진짜 깨달음이 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는 대학 중용 명심보감을 택한 거고 그 주화인마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나친 그 욕심을 부리다 보면 또 오버페이스 하다 보면 마라톤 다 정주도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게 되죠. 그것처럼 이제 그런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그 세 가지 교재를 택한 이유가 이제 사대부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주 죽일 놈의 사상, 체제, 그것이 봉건 아니에요, 그죠? 봉건이죠. 혹시 봉건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근데 수도 없이 많은 날라리 학자들은 봉건을 표면하고 있습니다. 사대부를 표면하고 있어요. 지들이 사대부 학문의 기초가 되는 대학 공부를 해봤고 중용 공부를 해봤고 정말 명심보감 공부 제대로 해봤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학문을 모르고서 어디 그들 학문을 표면할 수 있냐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대부가 누구 손에서 그렇게 형편없이 너덜너덜 걸려야 되버렸나요? 저 공산주의자들 때문이에요. 사대부가 왜 나쁜 겁니까? 외놈들 때는 그렇고 사대부가요. 인간이 하고 살 수 있는 최고의 학문들을 다루는 게 사대부의 학문이에요. 그게 대학이고 논어고 명제하고 중용이고 시경, 서경, 역경, 출출, 얘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들은 그 공부 하나도 안 했다고. 그 공부 안 하고 그 학문을 어떻게 한다고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이것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 보험건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왔네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는 지금 이게 이제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동이고 서, 남 이렇게 되는데 이건 역경의 지도예요. 근데 지도 우리하고 방향이 틀리죠. 그죠? 방향이 틀리잖아요. 북쪽 위에 가야 되잖아요. 저쪽에 있어 가야 돼요. 근데 맞겠죠. 근데 지구는 둥글죠. 그 예전에 천부가 위치했던 곳이 여기쯤이에요. 그러면은 북극성이 어느 쪽에서 보여요? 북극성이 어느 쪽이 보여요? 이게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동그란데 우리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북극성이 반환이 보이는 거예요. 북극성이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전체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 지구가. 북극성이 밑에 있잖아요. 여기가 있으니까 북극성이 밑에 당연히 우리 바람에 북극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전체가 넓어서 북극성이 저기 있는 걸로 보이지만은 실제 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치가 이해가 되나요? 동그라니까. 동그라니까 밑에 우리가 지구 표면에 서 있잖아요. 그 북극성이 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본 위치에 따라 틀리겠죠. 여기 있으면 이제 반대로 보이겠죠. 사는 곳이 여기라면. 근데 이걸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자, 봐요.
10간입니다. 안에 거는 10간이고 바깥에 거 12지죠. 요걸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간이고 10간을 아까 얘기했던 미놈, 이놈 또는 호라고 합니다. 10간. 그 천부를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뿌리를 뜻하는 거죠. 10간. 10개의 줄기를 뜻하는 거죠. 천부를 뜻하는, 천부를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줄기를 뜻하는 거예요. 12지는 12나라죠. 갑을 자축이면 12나라죠. 12나라, 그러니까 12황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를 집행을 하려면 10간이 거뜬히 버텨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늑대 같은 이 전체 12나라를, 그 나라도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라 옛날에는 보면은 큰 하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제후국들 그런 것도 있는 다 그런 식으로 문명국들 그대로 탄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애려면은 분쟁을 없애려면 이 10간이 튼튼하게 버텨줘야 정부가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 세계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를 더해보면은 60가지가 나옵니다. 경우의 수 갑자, 을추, 병인 쭉 해보면 60가지 중복 안 되는 범위는 60개의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 60갑자라고 하셨거든요. 60갑자가 이게 봄입니다. 이게 괴예요, 괴. 괴가 봐요. 봄자하고 괴자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여기는 전복자가 있고 여기는 마리천자가 있죠. 봄거는 뭐냐면은 자, 땅들이죠. 땅을 겹쳐놨죠. 땅들이죠. 근데 마리천자 봐요. 하늘 아버지죠. 아버지의 종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빛난다. 빛이 말이에요. 빛이 거리에 따른 건 확인하죠. 그죠? 빛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빛을 쏘는 점을 하나 딱 놓으면서 자식과의 사이를 뜻하는 글처럼 글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냥 4천, 5천, 6천까지 이렇게 천자, 많이 천자로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자식이 이거 친자를 뜻하는 거란 말이죠. 친족을 뜻하는 글자 아니에요. 많이 천자가. 많이 천은 대학, 요 많이 하는 만큼 가까운 내 아들이라고 뜻에는 많이 천이라 된 거고, 실제로 나의 종교라는 게 여러분들 아들, 딸 계시지만 내 아들이 나의 전부 아니에요. 내 죽고 나도 내 뒤에 후세에 물려줄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나의 종교는 맞죠. 그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 이 땅들을 내 종교자들한테 다스리게 10개 통하고 나눠준 거예요. 봉건이 나쁜 건가요? 내가 평정한 그 땅을 섹타별로 구역구역으로 나눠 10개 통합에 나눠서 그 지역마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게 하고 자치를 인정을 해주고 그들로 통해서 울타리를 하면서 천국에 스를 집행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봉건이에요. 근데 이 봉건에서 봉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봉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지정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통치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60갑자를 잡아요. 경우의 수가 10간과 12제 경우의 수가 60개라고 했잖아요. 역경에 보면은 64괴가 있어요. 앞에 건이청, 본인지 빼고 뒤에 미제계, 기제계 빼면 딱 60개입니다. 60개의 경우의 수를 여기다 담아놓은 게 10개입니다. 천재께서 세계를 하나로 통일을 하고 10간과 12지를 배정을 하고 60개의 경우의 수를 여기다가 해서 준 게 10경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들 적재 면이 앞에 건이천, 권이지계를 추가하였고 뒤에 손자 제인이 미제계, 기제계로 해서 완성을 해서 10경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공부에 열정이 있어서 이제 젊은 시절 시작했으니까 저는 이제 41살에 시작을 했어요. 41살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나이를 먹고 시작을 한 것이 인내 측면에서는 월등히 좋았어요. 하루에 보통 15시간씩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보관 같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100분씩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젊어서 시작했으니까 유리한 것만 아닌데, 근데 그만큼 시간이 이제 기니까 깨달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이놈이 선책이나 저놈이 선책이나 하도 책이 많다 보니까 허방다리 짚고 책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그거 공부하는데 몇 년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 제가 여기서 풍수학을 연구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나 한국에서 제일 인정해주는 풍수학을 다룬 책이 인자술이라는 책입니다. 책이 이만큼 두고. 나도 뭘 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그래서 가난 만큼 대물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인자수기를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했어요. 한 4분의 2쯤 갔는데 가까이는 당대에서 명당을 택해서 당대 이제 여러 선조를 모시게 되면 당대에는 당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세기를 거쳐서 이제 뭐 200년, 300년 뒤에 다시 복이 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하나만 하고 했구나 하는데 그 한 문장을 보고 내가 이제 그 책을 깨닫습니다. 학문은 그래서는 안 돼요. 학문이라는 것은, 진짜 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를 익히면 하나가 바로 내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책이 그렇지를 못해요. 노자의 도덕경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실제 그 도가의 책, 노자의 도덕경을 붙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후학들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실체를 이야기해 드릴까요? 여기 역경의 문장 중에 원문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역경의 원문이 한 4만 7,000자씩 될 거예요. 그런데 글자가 되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그대로 옮겨다 표절을 해놓은 게 88문장이 돼요. 도덕경. 도덕경 이걸 모델로 가서 자기 이론을 뭔가 세웠다. 그러면 도덕경 읽어보면 여기서 비켜나가 있어. 요걸 헐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학문에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뿌리는 없다, 못 찾는다. 영원히. 도덕경 붙들고 실험하는 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가의 학문을 폄훼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세계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변하고 싶은 것이 사서와 오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야만이 제조제 도에 이룰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역경의 실체가 뭔지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역경에 대한 해석을 보면요. 이것도 지금 나 태어나던 데 나온 책이에요. 이 책 61년도는 정확히 내 태어나던 데 나온 거예요. 오래된 책이에요. 내가 역경을 한 10권 정도 갖고 있는데 저렇게 원문만 갖고 공부를 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도 갖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해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역경에 대한 해석은 여기도 수도 없이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해석이 제대로 된 해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이 책은 9,300년에 써진 책이거든. 그런데 이 책의 해석은 이때 한대 그러니까 춘추시대 때 공자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해석이 모른다 되게 많아요. 이게. 해석할 수 없다. 오편도 마찬가지예요. 오편 찾아보면 이런 글자 아까 여기 나오죠. 여기 개짜리. 자, 오편이 사전 아니에요. 말의 법이에요. 오편은. 이 오편은 말의 법입니다. 법이 안 된다 모른다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해석 없어. 찾아보세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신유술해라고 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본 뜻은 지워놨죠. 청간개자라고 해야 돼요. 청간이 뭔데? 본건에, 이게 10개의 본건 그걸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얘 봐요. 이게 진보고 이게 보수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나중에 한인들이 보시거나 진보와 보수예요. 그게 대립 중에 청제, 벌과 적재, 변에 엄청난 양 대립을 하다가 결국 산악하고이라는 그 땅이 천부로 기속이 돼요. 그래서 제2의 하늘이 됐다 해서 천부가 됐다 해서 이게
중간 괴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봐요. 똑같은 거죠. 대립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천지를 세웠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해석은 음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게 해석은 그 적재명과 천재거래 치열한 대립 중에 결국 천부의 땅이 되었고 이 땅이 식간의 매치의 대정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식간이 되는 이 땅을 누가 다스리나 하면 그 천재 아닌 천재의 큰딸이 자영입니다. 이런 이쁘죠. 자영인데 자영이란 분의 신랑이 서라는 사람이에요. 사위셨잖아요. 그래서 사위라고 이게 사위라는 거예요. 아니 천재의 사위예요. 그 사람한테 줘서 이 땅이 다스려지게 됩니다. 이게 이 역사에 이 책 안에 있는 역사가 한 채 오차도 없어요. 글자가 8,000글자가 다 서로 맥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뽕먹기를 익히게 된다. 이 책은. 그래서 이 땅이 그저 뜻도 모르는 이 땅이 결국은 이 산하 가운데는 이 땅이 규나라가 이게 이제 규나라라고 이게 규나라 글자예요. 나중에 층부로 귀속되고 층부의 땅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걸 이제 규나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규나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산하가국이라고는 길게 그 시대의 배경을 설명했지만 그 나라를 층부로 귀속되고요. 그 나라는 규나라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진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우리의 글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글이 우리의 글이라는 걸 제가 하나 여기서 국문학자들이나 한학을 전공을 하거나 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기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걸 제가 줄줄줄 해석했었죠. 그죠?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수륙 초목지와 가해자 신문이나 땅이나 물 속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진도연명, 도계국하고 진나라의 도연명은 유독 북한을 사랑했고 자의당내 이세민 이후로 당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힘의 모랄, 되게 모랄을 사랑해, 힘하게 모랄 사랑했다. 여독 에레지, 나는 유독 너를 사랑하니 추원이 부려가고 이 진흙탕에 나오지만 정말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탁천인이 부려고 늘 흐르는 물에 몸은 씻지만은 요염하지 않고 총통해지가고 안은 비었는데 속 겉은 걷고 불만 불지 등굴도 없고 가지도 없고 향원이천 가오가니 불가서니 향기는 멀리서 들리지만은 멀리서 느끼지만은 내가 가까이 가서 만질 수 없으니 그런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 해석이 어디에서 뭐 때문에 이 해석이 이렇게 가능하냐? 이제 문학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게 될 거예요. 봐요.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 이걸 오펜에 찾아보면은 전부 다 그 글자의 뜻이 본 뜻은 없어지고 만들어진 꾸며진 뜻들만 있습니다. 근데 다 없어지지 않고 그것도 근거를 찾을 만한 틈은 근거를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 글자들이 전부 다 천부의 임금들 뜻하는 글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한문 문법 내가 시간이 되면 한문 문법의 개요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문법 구조에 보면은 어조사로 쓰이는 글자들입니다. 어조사로 쓰이는 글자들이 전부 다 천부 임금을 뜻하는 글자들이죠. 그럼 이 문자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글자 안에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별 이름 뭐, 오랑캐 이름 누구, 별 이름 뭐, 오랑캐 이름 누구 하는 글자가 한 100여 자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 글자들이 전부 다 천부 임금을 뜻하는 글자들입니다. 그런데 단 한 글자도 한나라 임금 누구라는 글자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럼 이 글자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신놈들 그 오랑캐 이름 임금 글자 만들 뜻 전하려고 이 글자를 만들었으면 했을까요? 이 글자 명백히 우리거리입니다. 이 문학사야 이건 아마 획기적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 발표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진서라는 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이제부터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박마치라고 글 쓴 게 있었죠? 자, 뜻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글만 전해줘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자, 아까 사람을 설명할 때 이게 다리라고 했죠. 행위라고 했죠. 여기 다리, 허벅지 다리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잠단이고, 이 부분이 몸통이고, 이 부분이 머리, 목이고 이렇게 해서 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요게 나오죠.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 겹쳐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위에 재물을 올려놨는데 이게 아주 두드러져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거 돼지 머리 했잖아요. 제가 돼지 머리가, 이게 돼지 머리 이렇게 안 생겼죠? 얘네들은 이걸 돼지 머리로 돼지 그림 그려놨어요. 돼지 머리 이렇게 안 생겼죠? 재단 위에 돼지랑 재물을 올려놓은 거예요. 돼지 머리를. 돼지 머리를 재단 위에 재물을 올려놨으니까 그게 이제 꼴쩍 두드러져 보이죠? 그래서 두드러져 보인다 또는 생긴 모양을 갖고 덮개라고 썼어요. 자, 봐요. 이거 적재면이라고 했죠. 둘째, 셋째 아들, 첫째, 셋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셋째 아들의 행위가 정말 재단위에 재물처럼 두드러져 보인다는 거예요. 행위가. 그죠? 이게 방자, 모방자, 방위, 방자입니다. 이 글자를 뭘 뜻하는 건가 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죠. 지구가 있죠. 이분이 현재 셋째 아들인데 이분이 지신이라고 해요. 땅의 신입니다. 우리 거북이 있죠. 용은 하늘의 신이고 그건 한인 천재를 뜻하고 땅은 이 거북 구자는 땅의 신 적재면을 뜻합니다. 왜 이분이 땅의 신이냐면 동에서 서로 아버지 서에서 서쪽에서 그러니까 이 한인 천재의 아들이 한인 천재가 동쪽으로 이 동서가 양분에서 엄청난 큰 대규모 전쟁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잡혔어요. 여기 잡혔어. 그래갖고 거기서 선거를 너무 지나치게 똑똑하니까 그냥 두면 무서우니까 양쪽 유재를 다 잘라버린 거야. 그 머리만 대비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살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탈출하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공주를 꼬신 거예요. 그 공주를 꼬셨는데 그 공주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직녀죠. 직녀죠. 원래 이름은 옥녀입니다. 이분의 그 공주 이름은 옥녀예요. 옥녀가 원래 본명인데 우리는 그 대자는 여인이라 해서 직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상하방국은 이 직조기술이 엄청 뛰어났던 나라였거든. 그래서 그 공주를 꼬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모란하고 말도 안 되는데 모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죠? 근데 모란이라고 해요, 그냥. 수컷 모자에 붉은 단자인데 붉은 단자인데 모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모란이 됐느냐? 한인 천재가 젊은 연우 시절에 서쪽으로 잡혀 포로가 됐을 때 부검되어 있던 공간이 있는데 그 땅이
그 땅에 그 언덕에 모란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 모란 천지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 수컷이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던 그 수컷이 갇혀 있던 곳이 거기에 그 언덕이었다는 거기에 모란이 많으니까 대표할 수 있는 모란이 그래서 이 모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잡혀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공주를 꼬셔갖고 결혼을 했으니까 견우 직녀까지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아들 낳고 아들 4명, 딸 3명을 낳았어요. 아들 4명, 딸 3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셋째가 이제 면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50살 돼가지고 아버지는 다시 자기 고향 동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그러면 아들이 남아있었죠. 여기 큰 아들을 데리고 왔고 남아있는데 홀로 자기 매형하고 같이 아버지를 찾아 떠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떠납니다. 요 글이 서에서 동으로 간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면은 동쪽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서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은 내가 아만의 기대에서 살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애기가 어째 잘나서 같이 갔을 때 좋았다. 내 젊은 섹시한 거기가 살 때 참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를 인자죠. 여기다 인자를 붙여놨죠. 자기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함께 아만과 같이 살던 곳이에요. 여기는 천부에 음양이 존재하는 음양의 종결이죠. 음양이 천지의 다 아니에요. 천부가 전부 다 한 거에 있습니다. 그 음양의 종결이고요. 그 두 개 합치면은 행자죠. 자, 적재명이 아버지 자가 이 길을 간 겁니다. 서에서 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갔다가 적도로 적도로 말 누가 지금 알겠죠? 지구의 상하를 남북으로 가운데 나누는 길이 적도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아버지 명을 따라서 지구를 종으로 돌고 행으로 돌고 다 돌아서 지구를 완전히 다 구석구석 다 깨요. 그래서 지신이라는 지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갔던 길을 똑같이 나오죠. 여기 나오죠. 여행이라고 해요. 동서로 갔던 적도를 따라 지구를 한 바퀴 말아봤던 이 길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동쪽을 아버지한테 갔더니 너 다시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너 다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지령을 내렸겠죠. 밀명을 내렸겠죠. 너 가면서 뭘 해라. 자, 적도를 완전히 이렇게 돌면서 적도를 따라 돌고 그 다음에 주변 국들의 문물과 이 식물, 광물, 그쪽 문화 전부 다 이제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다 합니다. 수집을 해서 해보니까 저 어느 나라 남쪽 나라에 가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천부에 이런 게 있는데 그쪽 월남 쪽에서는 저걸 갖다가 섭지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그쪽에 쌀을 뭐라고 그러죠? 월남말로. 안남이? 아니 뭐 안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험이라고 하지 뭐. 근데 시험이라고 이렇게 그 써갖고 그대로 소리음으로 쓴 거예요. 우리 한글로. 안남이라고 썼어. 근데 나중에 또 돌아와 보니까 이게 뭘 보기도 봤는데 이게 뭔지 평생 모르겠는 거야. 그 나라 언어로 썼기 때문에. 천부에 이런 게 없거든. 좀 추운 곳이라서. 근데 가니까 뭐 산삼도 하는 데도 있고 무슨 뭐 온갖 가시오가피가 열대식물이 엄청 많아. 근데 그걸 다 적었어. 한글로 적어놨더니 아무 짝도 쓸모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진서를 들렸어요. 이 진서를 들려서 그 사물들 하나씩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재면이 지구의 종으로 돌고 행으로 돌면서 세상을 완전히 돌면서 집등에서 집대성에서 학문이 옥편입니다. 그 옥편에는 사람을
사람을 살리는 방법도 있고 장수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연구하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자의 원리를 없애버리고 한정놈들이 그걸 없애버리고 읽지 못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본초 강목을 다시 보게 되면은 본초 강목에서 내가 뭘 보게 될지 아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것처럼 적재면이 지구를 완전히 딸딸딸 돌면서 집대를 해놓은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학문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적극 가담을 해서 하게 되면 아마 태도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종주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이 영역을 들여다본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나는 이제 같이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얼마간의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공부를 하게 될지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거든요. 세상에 이제 많은 수도 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죠. 종교는 우리 체와 같아요. 종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종교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참 누구도 종교는 우리하고 멀어질 수 없는 게 사실 종교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종교를 어떤 종교는 편애가 돼서는 안 되고 다만 그 종교를 이용을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2017년 전에 예수가 그때 태어나셨죠. 예수가 서역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규나라라는 데 있잖아요. 규나라, 그 다음에 사나바고라 거기가 지금 인도나 그 영리 그쪽을 뜻합니다. 그쪽이에요. 그럼 예수가 그쪽에서 태어나잖아요. 예수가 지금 오늘 나처럼 이 천부의 비밀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신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삼국사학이나 삼국유사나 아니면 이제 삼성기나 무슨 뭐 태백일사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네. 그 한일천재의 서자 한웅이, 웅이 이제 홍익이가 인간 널리 이렇게 할만하여서 천재께서 천부의 세계와 무의 삼천을 주었고 우사 풍경으로 내려가서 태백자 암사살에 도업을 지었는데 그것이 곧 신시대장국이라 하더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환인이 있었죠. 지위이 아니라고 환인이 있었죠. 근데 이분이 천하를 가진 권력자인데 서자놈이 뭘 다 하려고 하니까 덜컥 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게 천하를 가진 권력인데 천부인 내 나라니까 천부인 내 놓겠냐고. 희한하죠? 천부인 안 내고 저거 천부인을 내놔요. 하늘의 일인데 하늘을 천부를 상징하는 조장이고 저건데 근데 환웅이 이 천부의 역사를 미리 알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자기가 이제 다시 나라를 건국을 하고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주장한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고 똑같죠? 하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 뒤에 1565년이 지나고 고조선이 이제 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고 다시 당군이 들어서게 되는데 당군 또한 이 역사를 아니까 자신 또한 하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를 알게 되면은 세상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부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뭐를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얼추 그려질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걸 생활에 적용해서 써먹지 못해요. 제가 본 결자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써먹는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우리가 그 갈등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되게 안 좋은 요소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그것이 되지 않을까. 우리 이제 발전도 해가고 그게 이제 어떻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부모 자식 간의 이웃 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나라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전속 살인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이걸 참을 수 있는 이 기초가 이게 우리 저기 박원순 박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의 즉 낭비되는 요소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 정말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사님 고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지식을 얻으면 그것을 현실에 적용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네. 드렸는데 실제 사람의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하고 어깨 싸움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내가 형님과 같이 여기 오면서 차를 끌고 오는데 네. 뒤에서 1초도 안 되고 신호 밖에 1초 안 되고 빵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성급한 것 같아요. 우리 시험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왜 드리냐면 그 관점을 내가 누군 나에서 내가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걸 가르쳐 주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제가 원래는 무인 출신인데 저분은 나보고 문물을 갖췄다라고 하는데 원래 제가 무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호무술을 배울 때 보면 칼끝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칼끝이 내 몸에 닿지 않게 하면 칼은 나를 상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뱉은 말은 아닙니다. 말은 정말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 자손 대대로 저주를 내릴 수도 있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크락션 누른 사람한테 이 말을 전했다면 당신이 그 한 번 그 누르는 그 순간에 수도 없이 많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랑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걸 할까요? 현실의 적용이란 바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깨 싸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제 집사람이 휴게소에서 이제 정원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 태워다 주러 갔는데 끝나면 이제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갔는데 조그만 여자애가 하다가 이제 보니까 한 19살 20살 돼서 내가 조그만 여자애가 아니네. 문을 열었는데 나는 대리한답시고 미닫이 문을 열고 안 놓고 잡아줬다고. 이렇게 문을 밀고 들어갔으니까 잡아줬다고. 그럼 내가 문을 잡고 있으니까 나와버리면 자기가 문을 다시 열고 가야잖아요. 잡아줬으니까 문을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피해서 이쪽으로 가야 맞죠. 그리고 우측 통으로 해야 당연히 맞죠. 근데 그냥 굳이 짧아 한 발 더 가려고 나를 치우고 가려고 비켜가지고 가 서 있는 거예요. 나도 서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씨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깨닫고 다닥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기가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 통행을 하면서 사람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해 주면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게 어깨 싸움을 그거 잠깐 우측 통행 좌측 통행에 개념이 안 서 있고 그걸 텔레비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해서 수도 없이 많은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실용학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그걸 알게 됩니다. 관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횡단보도 앞에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 선 있고. 정말 너 이렇게 섰다. 때로는 이렇게 섰고. 근데 차 타고 있는 사람은 별로 못 느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서 있는 거야. 이거 불법이 맞긴 한데 뭐 어쩌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선상을 보면 다 이렇게 보잖아요. 선이 딱 꺼져 있는 거예요.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반칙을 하고 출발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출발 반칙을 하고. 다른 각도에서 그걸 말하다 보니까 끔찍하게 많이 나와 있는 거야. 불과 50cm 1m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그런 것들을
이 사회가 교화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런 일들이고. 애초에 동해에서 서와 대규모 전투가 있었다고 했죠. 여기가 첨부예요, 그러니까. 청구라는 게 아니, 첨부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하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공간 청구니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는 하늘의 선천, 후천 다 나오잖아요. 그 하늘이죠. 첨부죠. 첨부에 있던 그 환인이 서쪽의 나라와 대규모 전쟁을 하면서 여기 포로가 돼서 여기서 봐요. 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1, 2, 3, 4, 5, 6, 7, 8, 9, 10.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자는 1, 2, 3은 뭐 뻔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 2, 3, 이렇게 또 별도의 또 있어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자, 봐요. 이 글자가 애초에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다 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만들었어. 아까 내가 설명했죠. 머리, 몸통, 내 다리가 병신이야. 나 다리가 없어. 이게 나야. 이거 내가 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봐라. 10대 때는 여기서 살았어. 이게 선비의 나라. 세상, 콩이 세상을 온통 뒤덮던 나라. 콩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나라. 그 나라에서 내가 살았어. 그 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예전에 이 수렵이나 목축을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콩 재배 기술을 갖고 콩으로 가지고 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같은 거는 대단한 경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재배 기술을 첨부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첨부를 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0대 때는 첨부에 있었고 20대 때는 봐요. 조개 패자가 이거 눈목이 아만이라고 그랬죠. 조개 패자는 아만이 되게 금전적으로 어두웠다. 뭐냐면 돈을 밝혔다. 근데 조개 패자가 된 건 특히 조개 세공품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 금전을 통치하는 글자. 그래서 이거는 아만 여왕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럼 아만 여왕에서 내가 주사를 맞고 여기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주사를 맞고 포로가 돼서 여기 잡혀 있었다. 20대 때 잡혀왔다. 30대 때는 이게 노력을 뜻하는 거죠. 뭔가 이거는 유성이 쫙 떨어지는 건데 한번 꺾으면서 변화를 준 거죠. 그 유성은 하늘에서 시작하면 별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냥 끝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인위적인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를 줘서 그것이 빛나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사사사자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행위를 연속으로 해서 뭔가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를 하는 걸 갖다 이렇게 씁니다. 부지런한 걸 뜻합니다. 이게 세 개인데 엄청 부지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 세상을 다 덮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자를 이렇게 쓰는 거 인간 세상을 다 덮었다는 뜻이에요.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 뭐가? 내가. 이게 왜 트럭 삼자죠? 이게 왜 트럭 삼자는 환인 천재 자신이 몸에 털이 많기도 했었어요.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꼬리 밑자 같은 거 보면 그래요. 환인 천재 자신이 몸에 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인대가 끊어져고 흔들적거린 다리를 사람들이 동물의 꼬리로 착각할 정도에서 꼬리가 밑자가 된 거거든. 그런 정도로 몸에 털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이분은 이게 빛난다는 게 세계죠. 호랑이의 무늬를 보면은 아주 무늬가 현황하죠. 표본 무늬 같은 것들이. 그래서 트럭 삼자가 된 거예요. 뭔가 엄청 호랑이 들처럼 두드러져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하도 그 성실한 노력을 하고 세상을 다 덮었던 거예요, 30대 때. 그 산하바급에서 자신이 포로로 잡혀있던 그 나라에서 그렇게 신화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 40대 때는 아직도 내가 거기에 갇혀 있었다. 어진 인자죠. 어진 사람 인자죠. 내가 여기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나라 안에 갇혀 있었다.
50대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됐다. 이게 자연이죠. 자연이 뭐냐면 하늘의 태양, 그 다음에 내리는 비, 바람, 땅 이렇게 해서 이 자연을 떠나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자연스럽게 됐다. 풀려났다는 거죠. 그래서 음유에서. 그래서 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진서가 만들어진 게 여기 있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 여기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부터 다 기록을 했으니까 예? 여기서부터 자신이 겪었던 인생 역정을 하나씩 기록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진서의 바탕이거든. 근데 각 기서는 말이 다 틀려요. 소통이 안 돼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호로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연구를 해낸 게 있어요. 그래서 11가지 기호, 18가지 부호를 가지고 전부 다 세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만 알게 되면. 그래서 이 글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가 바로 이 진서라는 거예요. 이 이치를 가르치고 이 이치를 가지고 세상에 퍼뜨리게 되면은 세상이 하나로 언어가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은 세상에 다 우리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인내 이렇게 씁니다. 자, 봐요. 이전에는 인내란 말이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가죽 혁자죠. 가죽 혁자인데 요거는 상세한 설명을 이거는 음력의 사람들 가죽 통가죽 있죠. 소가죽 그 뻣뻣하잖아요. 말려놓으면 아주 세상 못 써요. 두드리고 말리고 불리고 막 그렇게 해야지 가공해 갔으니까 그런 게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음력의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칼도자잖아요. 칼질 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그 인자를 여기다 음을 인자로 붙였죠. 환희천재 자신 이름 인자죠. 음을 같이 붙여요.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자는 뭐냐면 왼발과 오른다리를 마치 풀뿌리를 이렇게 묶듯이 풀을 이렇게 묶듯이 다 묶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산화바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띠대자죠. 그래서 그거를 내 다리를 인대가 다 잘려서 흐느적거리니까 그냥 못 다니니까 얘를 이렇게 묶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대라는 속뜻이 그 뜻을 담고 있는 여기.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이 산화바구에서 형을 당해서 다리가 잘렸다는 거예요. 인대가 다 잘려서 원체 흐느적거리니까 예? 묶고 다닐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떼놓으니까 이게 질기림. 이게 띠대. 그렇게 된 거 따로따로 글씨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이 글자를 한꺼번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까 명상이라는 것도 봐요. 명상이라는 글자도 이렇게 보면요. 자, 봐요. 이 글자를 한꺼번에 만드는 거예요. 그걸. 예. 정말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살아남기 위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글자가 어느 때 만들었는가 추측이 되나 하면은 아까 멸류관 나서 하니까 딱 그때 생각이 나요. 멸류관 이렇게 쓰죠. 예. 여기 다 6달러리에요. 자, 멸류관이 뭐냐면은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우조대가 포위가 됐죠. 그래서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면할 면자죠. 이분이 백성들 틈 안으로 들어가서 이 화를 면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면할 면자가. 근데 여기에 보면 토끼토자가 되죠. 근데 마치 토끼처럼 몰렸다는 거예요. 토끼몰이 하듯이 몰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생각을 한 게 명상일 겁니다. 이때 탈출할 방법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 세상을 덮었다. 빛이 덮였다는 거죠. 해가 덮였죠. 어둡죠. 근데 좁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좁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육자는 뭐냐면 팔은 넓다는 뜻인데 뚜껑을 덮어놨잖아요. 육자가 좁다는 뜻이 그래서 좁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서 해는 갇혔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뭐를? 근본을.
근본과 이 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만이 나오기 때문에 요때가 아니고 요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어두운 시절이 어떤 데냐면은 환인 천재가 이제 그 안팎 땅에 가서 벼슬살이를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운제를 받습니다. 원체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쪽 신하들로부터 계속 견제를 받으니까 죽음에 내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그 어두운 상황, 좁고 어두운 상황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생각상자죠. 이게 서로 상자가 이 근본인 사람이 이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바라볼 생각한다라는 거,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만을 보는 거죠. 아만을 생각해요. 이 근본인 사람은 당연히 자기잖아요. 오케이. 세상의 근본은. 그래서 명상이라는 거 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죠. 어두운 상황, 위기에 처했을 때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한 게 명상이겠다라는 생각을 네. 아까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멸류관의 면자를 설명해 주셔야지. 아, 멸류관 저 면장은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어나갔죠. 자기를 숨겨준 것 때문에. 어린아이도 죽었고 여자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뜻한 글자가 또 있어요. 그렇게 죽었어. 그런데 그 희생,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결국은 자기가 천부로 돌아와서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통일을 하고 한국이라는 통일대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멸류관을 만들었습니다. 앞뒤로 유리구슬을 달고 내리고 앞에나 좌우 어디에서나 구슬을 보면은 그 구슬이 그때 자기를 숨겨주기 위해서 공포에 떨던 그 사람의 눈망울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구슬이 눈방울. 구슬이 그 자기를 숨겨줘 죽음에 공포에 떨며 죽어갔던 자기를 숨겨주기 위해 살려주기 위해서 죽어갔던 그 백성들을 그 어린아이 눈을 상징한다 해서 내가 실증하지 않기 위해서 이 관을 어린아이 눈동자를 계속 바라다보면서 그래서 실증하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내가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그 무거운 멸류관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구슬 하나하나가 눈동자. 눈동자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근데 때놈들은 근위의 상징으로 써요. 그걸.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유리구슬 유자잖아요, 지금. 네, 예. 멸류관 하면. 그, 그래서 멸류관에 직접은 그 유리구슬에 있다는 거예요. 예. 유리구슬이 뭘 때냐면 그들의 눈동자. 이제 하늘 천자에 보면 네. 큰 대자를 이렇게 큰 대자로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네. 하늘 천자도 나와 있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게 큰 대자라고 하고요. 상해에다가 큰 대자라고 하고 사람 머리 위를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천자인데, 근데 이 글자는 사람 인자죠. 네. 사람 인자인데 세상 이치에 깨뚫어서 세상 이치를 깨뚫었어요. 사람 다스린 이치를 깨뚫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이죠. 한인 천재를 뜻하는데 그분이 마치 하늘에 다다랐다. 하늘까지 그 대인의 그 깨달음이 하늘에까지 다다랐다는 게 하늘 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설을 이놈의 새끼들이 하루 종일 날 괴롭히네. 진설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체가 저 두 글자예요. 근데 이 천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천지, 네. 천지는 천은 이렇게 합자니까. 표현하고요. 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애초에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호를 이렇게 쓰는데 이 천을 또 다른 형태로 글자가 많은 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천부를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는 풍수학적으로 보면 성기옥형이라 해가지고 원래 천부가 있던 데 보면은 원래 천부가 있던 그 발해만 그쪽에 보면은 그 묘도군도라 해서 난 그걸 가보진 않았어요. 묘도군도라 해서 섬이 7개가 있는데 북두칠성 형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요 북두칠성 여기가 이제 국자 부분에 성기옥형이라 해서 이걸 엄청 이게 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음역을 반대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도 기호를 보면 요거와 요거로 돼 있고 여기도 기호와 요거 똑같이 요거로 돼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사의 표현 방법이 보면은 요거와 요거, 요거와 요거 여기서 칼질을 해서 이렇게 없앤 거, 무력으로 해서 칼질 없앤 거, 첨부와 음력을 텄다라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요 글자를 갖고 가면은 요 글자를 갖고 가면은 첨부, 요 글자를 갖고 가면은 음역. 그래서 장군할 때 요 글자가 장군할 때 서는 이게 첨부에 예. 누구를 뜻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조가 편자라고 하는데 예. 여기는 음역에 뭐를 뜻하는 거. 이런 식으로 글자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간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과학적이고 이 졸자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옥편이 안 봐도 그 뭔 뜻인지 알게 된다니까. 그 천과 지자 사이에 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조자 원리 설명. 그래서 천자는 예?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천, 지, 지, 인 인의 합자가 이렇게 해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삼극이죠. 이 지금 우리 사상이 삼신사상이라고 하는데 삼신이 아까 이야기했던 뭐 수도 없이 많은 이설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삼신이 누구냐면은 안팎의 일대 안팎의 남인. 그 다음에 이게 일대 신이죠. 이게 천신이죠. 그죠? 천신. 2대 혁성하니. 3대 고실이. 시자 보시잖아요. 발을 시죠. 근데 이분은 안팎이 다니니까 천신이라고, 이분은 혁성한인인데 지신이라고 합니다. 지신이라는 왜 지신이라느냐? 아까 설명해드렸죠. 적도의 동서를 오가며 세상을 완전히 돌면서 세상 땅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신인데 이분은 인왕이라고 해요. 인왕이라고 하는데 인왕을 황자를 황제하는 황자를 쓰는 게 아니라 누를 황자를 써요. 인왕이라고. 이분은 천신, 지신, 인왕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걸 삼성이라고 합니다. 성이 이 세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인은 환인천재, 일대 안팎이 나는 입구는 아까 세상 구역구역을 다 열었던 지신, 적재면, 여기는 임자죠, 이게. 이제 인왕인 재임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재임이죠. 재임. 똑같이 다 이게 이분 셋을 합쳐서 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신사상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삼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세 개로 설명을 하려고 들어요. 천지인처럼. 네? 이것도 환국할 때 보면은 천지인이 있죠. 천지인인데 천과 지와 인간 세상을 밝힌 나라라는 뜻이 되죠. 모든 걸 상으로 설명하려고는 그 원칙이 그러니까 진서에는 딱 그 삼신사상이 바닥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네. 나를 나롤도 진짜 이렇게 그럼 그러잖아요. 나릴도 그러겠네. 나릴도 그렇죠. 나릴도 밑에. 이거는 어떤 특정 영역에 해가 떠서 세상을 밝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날이라고 하고 해가 뜨고 지는 건 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로와를요. 가로활은 이건 해인데요. 가로활은 길죠. 옆으로 넓죠.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해는 세상을 다 비치죠. 온 세상을. 그런데 가려져 있는 것은 못 들어오죠. 밤에는 안 보이죠. 밤에도 안 들어. 가리는 건 밤에도 안 비치죠. 가려지니까. 근데 해처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게 있는데 그게 천재의 말씀이에요. 천재의 말씀은 해보다 미치는 영역이 더 넓죠. 밤이나 왜냐? 낮에. 밤이나 낮이나 어디든 미치고 들어가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가로말이죠. 그래서 말씀 말. 천재의 말씀 뜻하는 거예요. 상형을 허구에 이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자의 원리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책이 돼가지고 이게 뭘 뜻하는 건가 하면은
이런 조자의 원리를 딱 대입을 깨닫고 대입을 했더니 여기에 보통은 볼 수 없는 전혀 엉뚱한 게 이해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쓰는 게 이제 상고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참을 해서 우리가 함께 써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이게 세상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건 미국하고 이 피를 토하는 강의를 해주신 김 도사님께 박수.